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바논전, 이란전, 그리고 러우전, JTBC 이야기, 이런 이야기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바논전의 진실, 불타는 IDF, 통가 석유 8알이 이란산이다, 호르무즈입니다. 러우전 전황, 독일의 나치 본색, JTBC 상속 관련 루머,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JTBC 관련되어서 이런 이제 좀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는데, 어느 변호사분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이제 지분 관련된 건데, 이제 알짜배기 자산이 이렇게 SLL로 해서 이 JTBC에서 이렇게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뭐 글로벌하게 이 컨텐츠 만드는 회사는 계속 잘 나갑니다. 그러나 방송국은 점점 더 이제 입지가 줄어들고 이렇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JTBC 사태가 터졌는데, 이 JTBC를 망가뜨리고 이제 헐값에 상속을 하고 또 바깥에서 SLL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JTBC를 봤을 때 막 파산을 한다, 법정 관리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일단 채권단이 칼자루를 칩니다. 정부의 거대 권력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은 매끄럽게 이제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뭐 맞다 이렇게 그러다 이야기는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 홍석현이라는 인물, 이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극위원회 일원입니다. 일루미나티죠. 뭐 글로벌하게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 금권 세력들 그리고 정치 권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닝, 이것을 이제 가져 삼성 코닝, 그리고 삼성 정관과 연결해서 뭐 사실상 캐시카우죠. 이 회사를 거의 개인 회사처럼 다루면서 뭐 거액의 이렇게 이제 뭐 배당금을 받고 그리고 방송업에 진출하고 이런 과정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뭐 지금은 이 코닝은 처분했습니다만, 이 홍석현이라는 인물은 스스로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의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태블릿 PC 조작, 뭐 홍석현, 홍정도 다 등장합니다. 자, 이자가 망해서 고소하다 기뻐하는 한국 국민이 일단 많습니다. 뭐 그것은 다행인데, 문제는 이자가 이제 나쁜 음모를 꾸미고 우리는 이제 망해서 좋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뒤에서 뭐 상속세를 절감하고 나중에 이제 뭐 JTBC를 홍정도가 장악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식적으로는 사실 힘듭니다. 이것은 이제 계열사 간의 상호 보증을 쓰고 이렇게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채권단을 만약에 이제 정치 권력이 채권단을 주물러서 협조를 한다, 그 경우는 가능합니다만 현재 분위기는 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이제 이 JTBC가 선거 관련된 방송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JTBC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JTBC가 어떤 약점을 잡아서 뭐 이재명 정부에 압박을 가한다, 뭐 이런 루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JTBC가 망하고 채권단이 칼자루를 쥐고, 이 JTBC 자체는 이제 뭐 거의 뭐 그 폐기 스크랩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송 자체가 지금 점점 더 이제 줄어들고 있죠. 물론 중국 자본이 이 한국 방송 장악을 위해서 뭐 산다, 뭐 이런 가설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홍석현이라는 인물입니다. 거대한 어떤 미국이나 이 유럽의 이제 거대 금권 세력들 정치 권력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무슨 중개권을 비싸게 산다 이럴 때 이제 이 돈을 많이 보내가지고 해외에서 킥백을 받고 어디 파킹하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능성,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 현실적이지 않나 싶은데, JTBC 방송은 이렇게 이제 몰락해가는 사업입니다. 물론 뭐 완전히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그룹의 부실을 한쪽으로 몰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JTBC가 망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서 인차산을 보호하고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JTBC를 잘라내 버립니다. 채권단에 떠넘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 그룹도 이제 일정 정도 손실을 떠안아야 됩니다만, 역시 채권단도 떠안아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잘라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에서 이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들이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뭐 망해도 싸죠.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부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차단해야 됩니다. 뭐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한다, 글쎄요. 일단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관련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독일이나 유럽은 지금 좀 이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뭐 중국이나 유럽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된다, 대한민국이 당연히 지금 현재는 유럽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좀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죠. 이 독일의 제조업이 지금 이 쇠약 설악해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저가 에너지에 의존했는데
과거에는 자신들이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안에 이 러시아 저가 에너지, 저가 자원이 이렇게 들어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 사오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독일 제조업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은 이 중국에 대해서 프라자 협정을 만들어야 된다. 뭐 공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안화 가치를 올리는 거죠. 이 일본이 프라자 협정으로 망했다 이 이야기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프라자 협정을 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저가의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엔화를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끌어올리게 되면은 일본 제품의 이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걸 이용해서 좀 미국 제조업이 한숨을 돌리자 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일본이 이제 뭐 잃어버린 10년, 20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몰락한 것은 일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엔화 가치가 급등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구매력이 생기죠. 이 뭐 부동산 버블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뭐 전 세계에서 과잉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이 제조업 관련돼서 이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제 중국에도 많이 침투했습니다. 뭐 한국에도 들어오고 했는데 특히 이 동남아시아를 일본에 이제 이 공장으로 만든 거죠. 여기에 상당한 많은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것이 거대한 하나의 버블이 되었습니다. 제조업의 버블이죠. 자, 그리고 미국은 그 사이에 중국과 손을 잡고 이 중국의 저가 노동력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미국 제조업을 이제 중국으로 옮기고 이러면서 미국 제조업은 경쟁력을 되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일본의 버블이 터지고 미국이 뜨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논의는 배제하고 자 이제 독일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냐면은 러시아의 저가 에너지 자원을 가져와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다시 되살리 이제 그를 국리를 해야 되는데 자 위안화를 평가 절상해라 뭐 이렇게 나선 거죠. 이건 이 독일에게도 중국에게도 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뭐 지금 가치 한 2배 정도로 된다. 이걸 보고 이제 야 이제 중국 망한다 일본처럼 망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일본이 실수한 것을 중국이 그대로 이제 답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안화 가치가 평가 절상되면은 이 중국의 구매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죠. 닥치는 대로 미국 부동산, 한국 부동산, 전 세계 부동산을 싹쓸이 할 수도 있고 전 세계는 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파급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중국을 더욱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독일은 이렇게 떠들고 있죠. 캐서린 타이슨은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작년에 EU와 이제 중국 경제 통합 관련된 어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EU 측 수석 경제학자는 해결이 어쩌고 인권이 어쩌고 이런 이제 연설만 늘어놓은 거죠. 그런데 중국 측 수석은 뭐 듣기 싫었는지 그냥 나가고 보좌관을 자리에 앉혔다고 합니다. 이 자신도 캐서린 타이슨도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앉히고 나가고 싶었다. 지금 유럽인과 대화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지금 뭐 EU 본부이들은 뭐 글로벌리스트 그리고 뭐 DI니 이런 이념에 사로잡힌 도그마틱한 그런 집단입니다. 이 공공부채로 운영되는 뭐 정부, 대학, NGO 이들이 의식 세계를 이제 주무르고 세뇌를 하는 거죠. 뭐 좀비처럼 지금 유럽인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 생산성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중국이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이번에 이제 G7 회의에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히토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G7 공동으로 대응하자 뭐 이런 뭐 문서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하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이제 일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 뭐 중국 히토리에 엄청 의존하고 있죠.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사실은 뭐 일본이나 미국이 처하고 있는 이 공통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타개하는 데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이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 히트로 관련된 테크놀로지는 있다고 합니다. 뭐 일부 부분은 중국이 더 뛰어난데 이제 10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유럽 전체가 만드는 자동차 이 생산 대수 이게 중국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 또 유럽이 만드는 생산 대수의 상당 부분은 중국 내에서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제 중국산이라는 거죠. 이 제조업 관련돼서 중국이 점점 더 이제 지배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사실은 나중에 이제 큰 비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로벌하게 너무나 이제 한 곳에 경제력이 이 제조 역량이 집중이 되면은 이 중국이 어떤 좀 나쁜 생각을 한다, 뭐 전쟁을 일으킨다. 이때는
파죽지세로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같은 거 중국이 뭐 10만 발을 가지고 있다. 뭐 미국이 8천 발을 가지고 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전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모스크바에 드론을 날리고 또 불나고 이래가지고 또 보복 공격을 가하고 이러고 있는데 현 전선은 어떤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군이 어느 정도 땅을 먹느냐입니다. 지금 이제 뭐 크라마토스크, 시베르스크 이런데 이쪽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돈바스 지역은 끝납니다. 문제는 이 돈바스를 완전히 접수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드네프르강까지 요새화된 지역이 없습니다. 뭐 키예프 정도, 키예프나 이런 데만 있고, 자 이렇게 될 경우 그대로 이 드네프르강 서안까지 러시아군이 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르키프가 있는데 하르코프는 완전히 포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전선 상황이 중요한데 지금 콜드론 이제 가마솥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 안에 이제 불망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은 그냥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슬로비안스크, 크라마토스크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틴의 목표, 이 돈바스 장악. 근데 돈바스 장악하면은 키예프까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새한 지역이 없습니다. 고지대도 없고 그대로 달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독일의 나치 본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독일 기업들이 드론 공동 생산에 합의를 하고 생산 설비는 독일에서 구축되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군대에 공급되고 이제 뭐 해보자는 겁니다. 원래 이 독일이 이 로우전 배후에 있었다. 핵심 주역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해체 이 작품도 핵심적인 주체는 독일이다. 독일이 가장 많은 돈을 댔습니다. 미국이 일종의 용병으로 이용당한 거죠. 이 독일의 나치 그리고 미국과의 연관관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자들의 조상 할아버지 부친 다 나치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영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디 나치가 숨어 살고 나치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와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끔찍한 악마적인 인물을 이제 이렇게 혹시 보호해 온 것이 아닌가? 그것도 한 명, 두 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단적으로 봤을 때 이 독일의 나치 세력이 그대로 이렇게 독일 연방군 서독이죠. 그 다음에 이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후손들이 완전히 뭐 지금 유럽 정가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독일 나치가 인택트하게 집단적으로 보호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키예프에서 이제 소비에트가 다 장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나치 부역자들이죠. 나치 부역자들을 이렇게 이제 처형하는 장면입니다. 뭐 뒤에 장면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는데, 자 이렇게 이제 낙지 부역자들은 청산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서유럽은 오히려 이들을 보호해줬습니다. 수십만 명의 가족들 그리고 뭐 10만 명 정도 이제 뭐 낙지들이 있으면 이들은 소비에트의 전투에 보내고 이제 48년부터 53년까지입니다. 게릴라전 했죠. 그리고 가족들을 이렇게 캐나다, 영국, 미국으로 보내서 보호해줬습니다. 집단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헐리우드에서 묘사한 것을 보면은 이제 영화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런 영화들 뮤직박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나치 부역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 이들에 맞서서 딸이 이제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진짜 나치였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뮤직박스 안에서.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된 결국 이제 증거를 보내게 되는데 자 이런 거 이제 딸도 몰랐다. 그리고 이제 오데사 파일도 있습니다. 이 독일 내 거대 기업인들 CEO가 나치의 후손이다. 나치의 이념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거 지금 보면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낙지는 이제 악마화되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비밀이 있었는가 이래서 뭐 와 하는 거죠. 실상은 이렇습니다.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 나치 부역자들은 캐나다, 미국 이런 데 와가지고 살고 나중에 이제 지금 이렇게 친 우크라이나 이렇게 하고 있고 자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이것은 키예프인데 나치들이 들어올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반기는 거 이런 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갈리시아 지방 르비프 지역은 이 소련이 과거에 러시아가 점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뭐 오스트리아, 체코, 뭐 헝가리 제국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가 장악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죠. 이쪽에 있는 이제 이 갈리시아 지방 사람들은 천적이 폴란드입니다. 이 폴란드 놈들이 자신을 정복하고 또 사람들을 해치고 나중에 또 이제 이렇게 히틀러가 들어왔을 때 보복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들이 이제 러시아 측이 들어갔던 것은 히틀러가 침공했을 때 히틀러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 딱 그때 2년밖에 없습니다. 애초 이 자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보호를 많이 받았죠. 폴란드로부터.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서구의 집중적인 공세, 독일의 공작 이것에 의해서 이 갈레시아 지방, 뭐 르비프 이쪽 지역 자체가 완전히 루소포비아의 이 천병으로 이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역도 아닙니다. 바로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제 수십 년에 걸친, 한 100년에 걸친 음모. 자, 지금 이들은 자신의 이제 주적을 러시아라고 생각합니다만 애초 역사적으로 주적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에게 주적은 오직 폴란드였을 뿐입니다. 히틀러가 침공했을 때 그때 2년 정도 러시아가 들어가고 이제 그때도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이제 수기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어떤 세뇌 그리고 협조를 하면 독립공화국을 만들어준다 이런 게임에 빠져서 이런 짓을 해온 겁니다. 자, 이 독일,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탓을 하기 전에 이 독일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 이들은 이 독일의 나치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제 부역자들, 이들을 그대로 보호해주고, 집단적으로 보호해준 겁니다. 세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나치 부역에 대해서 저격이 들어오면은 이제 언론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존해왔죠. 바로 그 낙지의 잔재가 지금 이 발현을 해가지고, 그냥 광분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 프랑스 정치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작은 낙지, 젤렌스키죠. 좋은 징조가 아니다. 그 자식이 파리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꼴보기 싫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그러나 이 낙지에 이제 부역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은 독일과 영국의 핵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푸틴의 고문이라고 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데사 그리고 키예프 이런 곳에 러시아의 보복 공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물류망을 타격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 댐에도 이제 이 폭탄이 터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티코, 마크롱과 메르츠는 EU가 지금 스탠스를 좀 바꾸려고 한다. 이제 러시아와 대화를 하려고 한다. 여기에 저항하고 있다. 결국 이 러시아에 대해서 핵심적인 주체, 저항의 주체라고 해야 될까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 정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인 알렉산더 머큐리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소포비아 기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구가 러시아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루소포비아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거대한 일루전인데 이걸 사실은 서구의 지배 세력이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론 그리고 학계 이들이 부역을 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고정관념을 만듭니다. 야만적이다, 무식하다, 잔인하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유럽 대륙을 지배하고 있는 루소포비아 이것의 본질은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머큐리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종차별은 직접 러시아를 대했을 때 유럽인들이 그때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계속 이제 인종차별적 루소포비아를 어떤 이제 이데올로기로 그냥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학계 이런 데서 교육까지 시킵니다. 이것이 어떻게 무너지게 될 것인가. 결국 유럽인들이 러시아를 맞닥뜨려서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카드의 집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중동 지역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다케이시 총리가 G7에서 추태를 벌였다 이렇게 일본인들은 좀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시바 총리죠. 이시바 총리는 결국 아소 다라에 의해서 이제 끌려 내려져 왔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끌려 내려져 온 배경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반미적인 스탠스 그리고 반이스라엘적인 스탠스. 이시바가 일본인으로서는 매우 드물게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 내용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비난 연설을 유엔에서 했는데 80차 유엔 총회 때 이제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가자지구 공격, 이 비인도성 그리고 잔인성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서 인정할 수 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 및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인질을 풀어줘라. 이런 연설은 일본 정치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죠. 이시바가 이제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이시바가 아소 다로에 의해서 끌려져 내려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러한 공격이 매우 정밀하게 타격해서 레이더 같은 거 핵심 자산들이 파괴되었는데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냥 공허하게 이렇게 그림 이런 데 타격한 거 이거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 언론도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진 데 이제 타격을 하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그리고 이 스칼리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란이 만약에 이제 몇십 발의 미사일을 쏜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요격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이제 예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반드시 맞춰야 되겠다고 하는 거. 즉, 일단 미국의 방공자산을 소지시키는 용도로 뭐 드론이나 이런 것은 날립니다. 그런데 반드시 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한 발로서 타격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밝혀진데 미사일의 이동 패턴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뛰어난 미사일인지 아니면은 과거에 만들었던 그냥 뭐 애채놓고 이렇게 쏜 건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떨어졌는데 100% 명중률이다. 자, 이것이 지속이 되면은 결국 이스라엘과 미국의 핵심적인 군사자산이 파괴된다는 거죠. 뭐 1000억 달러, 150 정도 이제 자산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휴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돼서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60일 동안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란이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빠져나가는 석유의 8알이 이란산입니다. 이란산부터 이제 먼저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완전히 통제에 들어갔다. 뭐 이 통행료를 60일 동안 받지 않을 뿐입니다. 그 다음 뒤에는 이제 받을 수가 있죠. 물론 통행료로 하지 않고 환경세니 뭐 이런 식으로 부를 겁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이 미국이 이란에 패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번에 빠져나가는 거 이제 석유가 빠져나가는 것을 분석을 하고 이제 전문가들은 야, 이거 완전히 뭐 이란이 완전히 주무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그죠. 이란의 어떤 지역 패권자로서의 위치 이것을 이제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뒤에 잠깐 보겠습니다. 합의 이후에 이 이란 원유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사우디는, 쿠웨이트는. 미국 센트콤은 이틀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1700만 배럴의 석유가 수출되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이란 석유라는 거죠. 미국 유조선도 거기 있습니다. 한 300만 배럴. 그리고 이란이 1400만 배럴. 나머지 국가들 석유들은 아직 묶여 있습니다. 뭐 순서대로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이란이 통제하고 있죠. 자, 이란은 이 고삐를 넣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레바논 전쟁이 격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그래서 지금 봉쇄되었습니다. 이란 해군에 의해서 되돌려졌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미국은 그렇지 않다, 열려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이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60일 뒤에 무언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현실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언제든지 열 수 있다면 이미 열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 머린 트래픽 이 자료에도 이란이 봉쇄하자 바로 막힌 겁니다. 결국 이 지역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이것은 세계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국산 원유부터 이제 먼저 팔아치우는 겁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 이것이 군사적인 현실입니다. 물리적인 현실이죠.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비난하고 있습니다. 3천억 달러를 이란에 퍼준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돈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주변의 걸프만 국가들이 이제 민간 차원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란의 인프라를 재건을 하는 거죠. 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민주당은 미국이 이제 돈을 마치 주는 것처럼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평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트럼프를 공격을 하는 것.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미국 내에서 일단 트럼프를 지지하고 이번 전쟁에서 이제 이 트럼프를 끌어들였던 세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시오니스트죠.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휴전안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전쟁을 연장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물리적인 군사적인 현실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나 이들 시오니스트들은 이 트럼프를 뭐 반역자, 배신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트럼프 편입니다. 자, 냉정한 현실입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름이 다가옵니다. 이 기온이 사막에서 기온이 뭐 60도 이렇게 오르게 되죠. 자, 그리고 이 공군 자산도 지금 이제 기체 피로도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공중 급유기가 수십 대로 이렇게 몇 번의 급유를 해서 폭격을 한다. 이 탄약도 떨어지고 기체 자체가 그걸 할 수가 없는데 원래 이 정비를 하고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에 있는 공군기지 이런 데서 했는데 지금 이곳이 파괴되고 또 저쪽으로 갔죠. 요르단 이런 데서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독일로 보내고 이것을 언제까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함정은 한 달, 뭐 길어야 한 45일 정도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올 겨울까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60일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
미국의 군사 자산은 이 지역에서 상당 부분 축소가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란과 전쟁을 할 수 없죠. 결국 이 일은 이렇게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레바논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지금 이제 이란은 이스라엘에서 언제든지 이제 타격을 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은 당연히 보복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레바논 전황의 진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남부 지역을 장악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 이 지역 지하에는 여전히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언론이 올린 이제 헤즈볼라의 어떤 이제 가상도입니다. 물론 뭐 직접 촬영한 것도 있습니다만 일정 지역은 또 이렇게 들어가 봤죠. 자, 이렇게 헤즈볼라 전사들이 숨어서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입고 있는 피해는 엄청납니다. 이 지상에서 이제 이스라엘군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하에 있다가 이 매복 공격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군은 지금 이 FPV 드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뭐 탱크 다 장비들은 작살이 나고 있고, 이런 절망감 때문에 다시 이제 베이루트에 폭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란과의 협정을 사보타지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지상군의 어떤 군사적인 무력함,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절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공중 폭격으로 민간인들을 제거하면서 그냥 이제 뭐 달래는 겁니다. 이런 민간인 폭격은 지상에서 이제 전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헤즈볼라가 매우 뛰어난 어떤 감시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 무선 전파 이런 걸 탐지해 가지고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그리고 이 사령관 장교들 위주로 이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장교들이 탄 이제 탱크가 파괴되고 여기서 이제 뭐 불이 탔는데 시체들을 이렇게 수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제 뛰어난 장비를 이용하고 있다, 탐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지금 이제 월요일날 협상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레바논 정부가 중재를 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는 이스라엘군 시신을 이렇게 가져가고 이런 작업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지상을 완전히 통제한다면은 이럴 필요가 없죠. 이 헤즈볼라의 협조 없이는 이제 시신을 가져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잠정적인 휴전이나 이런 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 사이에 휴전 협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협약, 즉 레바논 정부 중재, 헤즈볼라, 이스라엘 이들의 간접적인 면담, 이제 내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실패하면 계속 전쟁이죠. 자, 이번 전쟁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6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침공을 했습니다. 남부 지역 침공했는데 패퇴했습니다. 그때보다도 이 헤즈볼라 장비가 더 좋아졌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삐삐 사건 이런 것을 헤즈볼라 전력이 약화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 헤즈볼라가 점점 더 뛰어난 장비, 그리고 개인 드론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위에 있는 이스라엘군에게는 그냥 뭐 쥐약입니다. 자, 그래서 장교들, 이 육군 손실이 엄청나죠. 탱크, 지금 어느 정도 깨졌는지도 모릅니다. 뭐 총 한 150대에서 180대 정도 깨졌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군이 어느 시점에 철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헤즈볼라가 계속 때린다면 2008년에 이스라엘군이 철수를 했는데 이때랑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스위스에서 벤스 부통령 그리고 갈리바프 이들 대표단이 만나서 협상 중입니다. 파키스탄 중재죠. 여기에서 좋은 결론이 나오기라고는 뭐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레바논 공격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칼자루는 결국 헤즈볼라와 이 레바논 사이에 이제 중재 협약에 있을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철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윌 슈러버가 이런 글을 썼는데, 이전에는 트럼프는 이제 메시아적인 신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트윗을 썼다가 이제는 그냥 뭐 수호 천사, 가디언, 이스라엘의 가디언 뭐 이런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급이 낮아졌죠. 그러나 진실은 미 해군은 여전히 이란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지역의 모든 미군 기지는 방어 불가능하고 미국의 무기, 이 탄약고는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전히 이제 이 이란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도 풀었다, 쥐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 상황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가하고, 미국은 이것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전쟁 상황이 지금 이제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철수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